자, 첫 경기 이제 시카고 컵스 대 뉴욕 매츠 경기입니다. 이마나가가 이제 몇 번 좌절을 겪은 뒤에 다시금 좋은 경기력을 두 번 정도 보여줬어요. 시시내티한테 6.2이닝 2실점, 세인트루이스한테 7이닝 2실점. 그래도 그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다. 뭐 워낙에 시즌 초반에 0점대 방어율은 막 역대급 기록을 쓸 정도로 사실은 좀 너무 잘한 감이 있었고 제자리를 찾아가고는 있다. 그래도 2점대 방어에서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 있긴 했었거든요.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제 몇 차례 좀 메이저리그 벽을 좀 본 다음에 좀 순조로운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이마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퀸타나도 얘가 한참 헤매다가 막 이닝도 적게 먹고 꾸준하게 3실점 해주는 6이닝을 먹던 5이닝 정도를 먹던 꾸준하게 3실점 가량 해주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얼마 전에는 샌디에고한테 6이닝 2실점을 했었죠. 이제 그때 샌디에고는 빠따가 너무 별로기도 했었고, 그냥 퀸타나는 경기를 보면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구위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이제 부활한 이후로는 뭐 제구력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정타 컨트롤, 배럴 타구, 강한 타구를 잘 안 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조금 버텨나가고는 있는데, 확실히 글쎄 선발은 이마나가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요. 퀸타나는 글쎄 난 던지는 거 보면은 퀸타나보다는 이마나가가 나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빠따, 원래 매치의 빠따가 되게 무서웠었어요. 근데 직전 경기 텍사스한테 5안타밖에 못 치는 경기, 그게 앤드류 휜이어가지고 딱히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었는데 그 경기에서 5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그 전까지 10안타, 22안타, 14안타, 10안타 막 이렇게 치면서 연일 막 멀티 홈런 막 이렇게 치고 했었는데, 티미한테 한번 좀 빠따가 말을 안 들었던 점, 이런 점들은 매치의 빠따 상승세가 약간 꺾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약간은 하게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컵스는 계속해서 못 치다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시리즈에서 홈에서 모두 10안타, 11안타, 11안타 이렇게 쳤거든요. 원래는 홈런도 엄청 못 치고 있었는데 그 경기들에서 3경기 동안 5홈런 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컵스에 빠다가 약간은 회복세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양팀 이제 선발 투수들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이마나가는 상대를 얼마 안 했지만은 176으로 나쁘지 않았었고, 한창 이마나가가 잘할 때 매치를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퀸타나는 61타석 동안 276으로 뭐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내일 뭐 이런 건 있어요. 컵스가 좌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는 내일 경기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못 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되게 어려운 경기입니다. 매치가 한창 잘 치다가 직전 경기에 꺾였다는 거, 이게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 저는 뭐 선발도 이마나가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컵스 타격이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살아났다. 매치도 매우 좋았었지만은 그 직전 경기 한번 아쉬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도 좌한 선발 상태였으니까. 저는 한번 시카고 컵스 승사이드 정도만 볼게요. 이것도 배당도 되게 똥이어가지고 언더오버는 안 건드리고 싶고, 물론 컵스가 이렇게 최근에 언더가 상당히 많다는 거, 8.5 기준으로 이런 게 있기는 하나, 요즘에 컵스 빠따, 그리고 매치가 직전 경기만 못했지 그 전까지 빠따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언더오버는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트 대 화싹. 자, 화싹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선발인 패디가 나오고, 그리고 올 시즌 가장 저평가된 선발 투수 중에 하나 플레어티가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플레어티가 이렇게 XFIP 상으로는 리그 1위다, 실제 투구 내용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간 2차 스탯, 이런 부분에서 매우 고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투구 내용들이 확연하게 좋아진 모습들이 있다. 디트로이트로 건너가면서 확실히 이제 투수 코치가 이제 잘 플레이어티를 조정을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왕년부터 좀 유망주였었고 공도 좋기로 유명했는데, 세인트루이스나 볼티모어에서 최근 시즌이 너무 별로였는데, 확실히 디트로이트에서는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리는 피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양 팀의 빠따가 제일 큰 문제죠. 디트나 화싹이나 최근에 너무 못 친다는 점. 디트로이트 최근 4경기 동안 한 번 19안타 5홈런, 이렇게 휴스턴을 개팬 이후로는 지금 빠따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3안타 5안타 5안타 8안타, 되게 저조한 상황인데, 이거는 화싹도 비슷해요. 얘네들도 최근 3경기 동안 2안타 8안타 6안타 뭐 이런 꼬라지여가지고, 사실 양팀의 빠따는 조금 낮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언더 같은 거 괜찮아 보이고요. 저는 물론 플레어티가 약간 이닝을 못 먹는 듯한 모습? 패디는 그래도 막 6이닝 7이닝 먹어줄 때가 종종 있는데, 플레어티는 평균적으로 투구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6이닝을 넘어가면은 약간 좀 처맞기 시작하는 점,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잭 플레어티가 통산 화싹 애들 상대로는 매우 극강이었다는 점. 31타석에 138로
매우 극강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디트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삭스의 그 불펜 중에 연투 투수가 2명이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디트로이트 쪽에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7.5 언더에다가 디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애리조나인데, 저는 맨날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못 믿을 만한 선발이 타이와 워커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몽고메리도 요즘에 전혀 이제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조금 몽고메리가 호전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5.2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 정도다. 한창 못 치던 시기에 천사, 그리고 화싹 빠따를 상대한 경기였어가지고 필라델피아 같은 빠따를 만나면은 몽고메리가 또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타이와 워커가 한창 막 필라델피아 선발진 중에 가장 못 믿어온 선수, 이런 얘기를 듣다가도 어찌 보면 최근 두 경기 매츠랑 볼티모어 상대로 5.2이닝 2실점, 5.2이닝 3실점 그나마 좀 체면치레는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해요.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좋아졌다는 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냥 마침 서로한테 양팀이 요즘에 빠따 분위기는 좋은 편이에요. 특히 애리조나가 그 이제 한 열흘 전쯤에 704였는데 725까지 뛰었다는 점, 빠따가. 애리조나 최근 빠따 상승세 그 6경기 동안 4번이나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 가끔 뭐 4안타로 그냥 잠잠한 때도 있긴 했지만은, 보통은 애리조나 빠따는 좋게 평가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몽고메리가 이제 필라델피아한테 286, 그 타이와 워커는 그 애리조나 애들한테 333,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물론 둘 다 이런 장타, 기대 장타율 값이 높지는 않다는 거, 이런 게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리 얘네가 최근에 호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선발 투수 면모보다는 저는 빠따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물론 내일 애리조나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 평소보다 아주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양 팀의 구도상으로는 오바를 보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발 이름값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둘 다 왕년에나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올 시즌만큼은 얘네 둘 상태가 좋지는 않다는 점, 이런 게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 피츠버그가 아직까지도 선발이 좀 안정해진 상태인데, 루이스 오티즈의 선발을 많이들 이렇게 좀 예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오티즈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오티즈가 나오면은 롱릴리프로 나선다든지 그냥 한 5이닝 정도? 그 정도만 예측이 돼요. 딱히 글쎄 오티즈를 좋게 볼 여지는 많이는 없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이언 페피오는 얘는 그래도 최근 상태가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위 같은 것들은 좀 높게 평가를 받는 투수인데, 얘가 이제 막 6이닝 정도, 막 5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그냥 적당하게 막아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직전 경기 애틀랜타한테 한번 4.2이닝 5실점으로 크게 흔들린 바가 있었습니다. 피홈런도 3방이나 맞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좀 홈런을 많이 맞았던 거, 최근 3경기에서 6피홈런, 이런 것들이 페피오의 약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이런 직구 힘발을 믿고 정면 승부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다소간에 좀 피홈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티즈보다는 페피오가 나아 보입니다. 지금의 페피오를 공략하기에 피츠버그 빠따가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최근 3경기 신시내티와의 시리즈에서 특히 홈이었는데도 8안타, 4안타, 3안타에 그쳤거든요. 얘네들이 한창 좋을 때는 빠따의 힘으로 좀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반면에 템파베이는 한창 빠따가 안 좋았었다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뭐 7득점 하고, 그전에도 뭐 8득점, 8안타씩 치면서 이제 홈런도 많이 살아났어요. 최근 5경기 동안 얘네들이 10홈런 치고 있고, 경기나 뭐 홈런 2개씩 까고 있고 이래가지고, 뭐 빠따의 상태가 특히 템파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선발도 오히려 페피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일 뭐 피츠버그는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때 못 치는 편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불펜 소모상으로 템파베이가 그 이제 투수를 5명이나 썼는데 또 연투도 1명이나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그 피츠버그는 어제 뭐 경기를 안 했으니까 어제 경기를 안 한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불펜 소모도 상으로는 피츠버그가 조금 낫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나는 근데 피츠버그 빠따 생각하면은 뭐 불펜 구간에 가도 딱 잘 쳐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바보다는 그냥 템파베이의 승 정도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양키스 대 애틀랜타인데, 이 로돈이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많이 부진했었죠. 보스턴이라는 이런 강빠따를 상대로 5이닝 5실점, 올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이던 로돈이 특히 작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주 개선된 그런 상태의 로돈이었는데, 보스턴 빠따를 견뎌내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들이 가장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양키스, 이제 소토가 요즘에 많이 부진하죠. 뭐 스탠튼이 엄청 잘해주고 있기는 해. 막 홈런이면 홈런, 타율이면 타율, 스탠튼이 엄청 잘해주고 있긴 한데 저지도 얼마 전에 배팅핸드에 공을 맞으면서 뭐 직전 경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정상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조금 빡세요. 그리고 걔네들 말고도 이제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 타자들, 뭐 볼피라든지, 볼피가 좀 엄청 안 좋죠. 그리고 르메휴, 오스캡도 엄청 안 좋고, 뭐 글레이버 토레스 이런 애들은 빠따적으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애들이고, 전반적으로 양키스 빠따가요 지금은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크리스 세일을 만난다. 크리스 세일은 78타석 동안 2-3구 정도로 여태 양키스 성적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었었고, 양키스를 상대했을 때는 5.1이닝 6실점, 3.2이닝 8실점 이렇게 부진했었던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19년입니다. 보스턴 시절에 한창 좀 가치가 떨어졌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옛날에는 엄청 셌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양키스에 남아있는 애들한테는 상대 전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양키스의 이제 불펜진이 불펜 소모도가 상당히 심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직전 그 양키스의 불펜 투구 내용인데 6명이나 썼었고 연투가 지금 2명이나 걸려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뭐 여기 있는 칼러라든지 케일러 퍼거슨, 빅터 곤잘레스, 마리나치오는 뭐 트리플 A로 내려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얘네들이 나오면은 뭐 3연투에 걸리는 것도 있고, 불펜 상황은 애틀랜타가 훨씬 더 낫습니다. 선발 투수도 저는 애틀 쪽에 있다고 보고, 요즘에 빠따 기세, 물론 애틀랜타가 한창 올라오다가 직전 경기에서 저저번 경기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2점밖에 못 내는, 막 2대1밖에 못 내고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스쿠바를 공략을 해주면서 7점이나 냈던 그런 경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는 엄밀히 말하면은 최근 7경기 동안 6승 1패 상승세에 있고, 양키스는 같은 기간 동안 2승 5패예요. 이게 세일이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오클랜드한테 개털린 경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 경기에 대한 변호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올 시즌도 세일이 포심 구속이 94.7마일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년보다도 1마일가량 회복이 된 상태인데, 이제 오클랜드전 보면은 처음에 막 97마일 가까이 찍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보면은 공들이 막 91마일, 92마일, 대충 94마일 정도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한 1마일가량 평속이 낮았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한 95마일 정도 뿌려주면서 적당히 구속이 나온다. 그냥 오클랜드전에 구속이 너무 안 나왔던 점, 본인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변호를 조금 해보고 싶고, 이 경기는 저는 애틀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클리블랜드나 토론토 경기는 얘네들이 아직 토론토 쪽의 선발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뭐 야리엘 로드리게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순서상으로는 베리오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베리오스가 나온다면 이 경기가 엄청 요동치긴 하겠지만은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카라스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못해요. 제가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뒷방 늙은이가 됐고, 직전 경기도 바로 토론토전에서 5이닝 5실점으로 안 좋았었다. 일단은 카라스코는 믿을 거는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야리엘 로드리게즈는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뭐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방울 자체는 괜찮긴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올라왔을 때는 그냥 뭐 4점대 초반 방울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두 경기 동안 4이닝 3실점, 3.2이닝 3실점 이렇게 켄자한테 2번이나 얻어 맞으면서 뭐 합격점을 주기는 좀 무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얘네들은 빠따 차이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 클리블랜드는 스티븐 콴이 돌아왔잖아요. 스티븐 콴 이번 시즌 최소 이제 200타석 이상을 벌써 소화를 했는데도 타율이 3할 9푼 6리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이게 아직 규정 타석에 못 들어갔어도 충분히 많은 타석을 소화를 했고 조만간 규정 타석에 들어갈 것 같은데 되게 잘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무려 이제 한 달을 쉬었는데도 그 WAR 승리 기여도가 3.1이나 된다. 이거는 미친 수치거든요.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스티븐 콴이 깔아주고 그 뒤를 뭐 조세호라든지 네일러 형제들 이런 친구들이 해결해주는 이런 승리 공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토론토는 요즘에 득점권에서 너무 안 좋아요. 최근 이제 15타수 1안타인가 득점권에서 뭐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빠따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해보고 싶고, 선발 투수도 만만한 지라서 저는 클블슨 사이드에다가 오바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사실 오바도 기준점도 꽤나 높고 저는 여러 가지로 망설여지는 경기이긴 하네요. 자, 다음에 신시내티 대 보스턴 경기인데, 저는 요즘에 리그에서 빠따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로 보스턴을 꼽습니다. 미네소타, 보스턴, 볼티모어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보스턴은 꽤나 꾸준한 편이에요. 제가 요즘에 보스턴을 믿었을 때는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최근 이제 10경기 중에 최근 이제 한 8경기 중에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두 자릿수 안타를 쳤었고 최근 5연승 그 5경기 모두 다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 그냥 보스턴 바다는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꾸준하게 있고요. 내일은 또 타다 친화적인 구장인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에서 하거든요. 이런 점들도 보스턴 바다가 내일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앤드류 에버 대 크로포드 선발 구도는 사실 앤드류 에버이 잘하고는 있어. 3.42 정도로 소포머 시즌도 잘 보내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피홈런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이제 109이닝 동안 16피홈런이었는데 지금 79이닝 만에 13피홈런. 비율상으로도 작년보다도 더 많은 홈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뭐 잘할 때는 막 7이닝씩 먹어주고 뭐 1실점 무실점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에 또 볼넷도 많아졌습니다. 에버이 그냥 보스턴의 현재 빠따를 감내하기에는 저는 에버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커터 크로포드. 자, 직전 경기 때 양키스 상대로 6이닝 3실점을 했는데 그전에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단 말이죠. 4실점, 6실점, 5실점, 6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시즌 초반에는 아메리칸 리그 뭐 방울 타이틀 홀더 그 정도로 잘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닝도 못 먹고 실점도 꽤나 많았었는데 어쨌든 양키스 상대로 원래 강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요즘에 볼넷도 많이 안 주는데 삼진 개수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회복세에 있는 모습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와중에 아까 제가 계속 떠들었던 보스턴의 빠따는 매우 훌륭한 반면 지금 신시내티 빠따는 또 부진합니다. 최근 5경기 동안 5안타, 5안타, 7안타, 9안타, 2안타 타율이 2할이 안 되는 와중에 있어요. 신시내티는 또 빠따가 식었다. 얘네들은 젊은 애들이 많은 만큼 확 불 붙으면은 팀적으로 엄청 불이 붙는데 요즘에는 그런 구간은 아닌 걸로 보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보스턴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고요. 9.5 기준으로는 나는 신시내티 빠따를 좀 낮게 봐가지고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 언더 보는 거는 보스턴 빠따가 매우 훌륭하긴 하다. 근데 에버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친구기는 해요. 최근에 신시내티 경기가 이렇게나 9.5 기준으로 언더가 9번이나 된다.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보스턴이 조금만 봐줬으면 좋겠어. 다음 마이애미 대 시애틀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시애틀 승 하나 딱 말고는 별로 안 가고 싶어. 근데 그마저 시애틀 일반 승도 배당이 되게 구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비추하는 경기인데 로저스 되게 만만한 선발이에요. 트레버 로저스 시즌 방어를 5.09인데 이상하게 요즘 잘 막는다.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6이닝 4실점을 한 경기 부진했긴 하지만 그 전에 5.1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무실점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잘 막습니다. 저는 맨날 이 친구의 주요 구종들이 피안 타율이 다 3할을 넘는다. 전성기 때보다 구속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선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 경기를 반대를 깔 때마다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지 커비는 요즘에 잘합니다. 최근 4경기 동안 1.50에 삼진 잘 잡고 볼넷 여전히 안 주고 있고 피홈런 안 맞고 이런 상태예요. 뭐 홈이든 원정이든 안 가리고 잘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일단 선발 투수로는 커비를 좋게 봐야 되고 그리고 마이애미 빠따 리그 29등 빠따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시애틀 빠따도 그렇게 못 믿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얘기한다면 시애틀 승 정도인데 그것도 배당도 별로여가지고 다음 이제 텍사 대 켄자 이볼디랑 싱어 등판인데 자 어떻게 보면은 선발 왁구상으로는 두 팀에서 꽤나 괜찮은 선발이 나오는 셈이에요. 근데 이볼디도 이제 그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회복세가 있었습니다. 5.2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줘가지고 직전 경기 때 시애틀전 분석할 때 이게 그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기도 하고 이볼디 정도의 선발이라면은 이거 좀 언더라든지 그런 것도 볼만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볼디가 3이닝 만에 4실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내려갔습니다. 볼넷도 많이 주고 작년에 비해서도 확연하게 이 피홈런 페이스라든지 홈런 페이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볼디가 그렇게 미덥지는 않은 상황이고 브래디 싱어는 좀 오락가락을 많이 하죠. 시즌 초반에는 2점대 방어를 해주면서 켄자에서 다시금 그 2022년 에이스적인 면모 그런 것들을 보여주나 했는데 또 막 요즘에 5.2이닝 7실점 기본적으로 3실점씩 해주고 이닝도 그렇게 많이 못 먹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친구도 요즘에는 좀 하락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특히 4월달 5월달에 2.42, 2.63이었던 거 비해 6월달 들어서 6.46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선수들이어가지고 일단 선발들이 그렇게 미덥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양팀의 빠따를 생각하면 이 경기는 저는 언더를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일단은 텍사스 최근 10경기 2할 4리 좀처럼 빠따가 살아날 기미를 또 안 보여주고 있고 그냥 이제 한 2, 3주 전쯤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또 오랜 기간 쳐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켄자도 이제 원정 시리즈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다저스랑 오클랜드랑 원정 시리즈를 하면서 빠따가 확 죽었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5안타, 7안타, 3안타, 7안타, 8안타, 7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 생산력이 너무 별로예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내일 뭐 양팀 다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빠따상으로는 좀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하고, 특히 켄자는 계속해서 우한 상대로 원정 반경기 때 너무 못 친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아무리 선발들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도 언더를 가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볼티모어인데, 휴스턴 선발 블루스라는 친구는 지금 휴스턴이 워낙에 좀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 이 친구 저 친구 올려 쓰고 있는데 그 기록 살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프로필 사진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얘기할 만한 거는 6월달에 마이너리그에서 18.2이닝 동안 0.49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스토프 능력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믿을 만한 요소가 많은 친구는 아니라는 점. 그냥 3경기 동안 안정적인 활약했다는 거. 평균적으로 6.2이닝 무실점, 5.2이닝 1실점, 6.1이닝 실점, 6.1이닝 무실점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리그 자체는 잘 버틴 편이다. 그냥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 A다 보니까 딱히 뭐 믿을 만한 점이 별로 없다. 그냥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제가 여기다가 그 복귀 이후에 다시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원래도 구위가 매우 뛰어난 선수예요. 제가 맨날 작년 전반기에는 못하다가 후반기 때는 잘했고 그런 분위기를 올 시즌 초반에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랬었는데, 그냥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한 이후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선발 차이는 확실히 볼티 쪽으로 쏠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빠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제 요르단 알바레즈가 요즘에 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좀 그 가족 이슈도 있었거든요. 뭐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다른 애들도 괜찮습니다. 뭐 알튜베라든지 뭐 브래그먼 이런 친구들 제가 칭찬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볼티 빠따 분위기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다. 볼티가 양키스와 필라델피아 얘네들과의 이제 시리즈에서 모두 다 승리,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 그게 최근 5경기 동안 11안타, 10안타, 8안타, 11안타, 19안타 이렇게 치고, 최근 10경기 17홈런, 5경기만 따지면 12홈런이거든요. 요즘에 볼티모어 빠따는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상황이다. 타율도 3할 9리에다가 엄청 무서운데, 양팀 다 기본적으로 빠따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선발이 저는 루키 투수보다는 볼티모어에서 가장 이제 좀 미래가 좀 유망한 선발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를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스턴이 이렇게나 셋업진들 아브레이오, 프레슬리, 헤이더로 이어지는 셋업진들이 전부 다 연투거든요. 이런 상황이지라서 이 경기를 좀 경기가 길어지면은 볼티모어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티모어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가면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코로라도 대 워싱턴 직전 경기 때 허츠가 아주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1988년 이후에 85구미만 삼진 13개를 잡은 친구가 매덕스랑 코쇼밖에 없다고 해요. 이런 상당히 훌륭한 투수들을 그렇게 불러올 정도로, 제가 사실 뭐 기대를 많이 했던 친구는 아니에요. 저번에 와일드랩이라는 애틀랜타의 그런 유망주랑 붙었을 때 이 친구는 조금 과소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되게 잘했더라고. 좌완으로서 포심 같은 것들 구속 꽤나 나오고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쓰고 있는데 공 배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태 봐온 바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이제 쿠어스인데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다코다스는 제가 이제 콜로라도로 적을 옮기기 전에 세인트루이스 시절에는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몰리나랑 함께 했을 때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냥 땅볼 투수니까 콜로라도 같은 데 가면은 쿠어스 같은 데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 7.16 홈에서 특히 쿠어스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제 좀 홈에서는 많이 맞는다는 점,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고, 별로 신임하고 싶은 그런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직전 경기에서 아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준 허츠를 좀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양 선수 모두 다 이런 쿠어스라는 점이라든지 특히 다코다스는 홈에서 약한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어두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빠따상으로 지금 워싱턴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얘네들 최근 5경기 동안 9안타, 9안타, 4안타, 6안타, 2안타 빠따가 확 식어진 모습이 있다. 콜로라도는 그래도 올 시즌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원정이랑 홈 차이가 별로 없었다. 원래 꾸준하게 쿠어스에서만 막 2할 8푼 치고 그런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제 원정이랑 홈의 그 타율 차이가 3푼가량 나고 있다. 홈에서 잘 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패스하고 싶은데 그나마 하나 내놓으라면은 언더? 허츠가 얘도 근데 진짜 의문투성이죠. 직전 경기는 매우 잘했지만 이런 쿠어스를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냥 워싱턴 빠따가 못 친다는 점들. 그래서 다코다우슨도 아무리 홈에서 안 좋았다 하지만은 워싱턴 애들 상대로 조금은 평소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 보고 싶기는 한데 별로 추천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봐요. 11.5 언더가 1.62배니까 그냥 가는 메리트가 아예 없다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조이 에스테스랑 패덱이 붙거든요. 근데 정확히 얘네들이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붙었던 애들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에스테스가 생각보다는 메이저리그에서 나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미네소타 원정 가가지고 2.2이닝 만에 6실점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2.70 원정 8.0이긴 한데 얘가 이제 그 선발로 나온 게 9경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딱히 유의미한 그런 스플릿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패덱도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얘도 그 지난번 양 선수가 맞붙었던 6월 17일날 대결에서 에스테스가 2.2이닝 6실점, 패덱이 2.1이닝 5실점으로 두 선수 모두 다 3회를 못 견디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점들이 일단 눈에 띄고 크리스 패덱도 올 시즌 홈에서는 3.61, 원정 8.20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매우 크다. 부상 때문에 이렇게 이닝도 많이 소화를 못했었고 지난 몇 년간 구속도 많이 떨어졌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둘 다 못 믿었죠 지금은요. 그리고 양팀의 빠따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네소타가 월등하게 좋다. 미네소타가 최근에 제가 믿었을 때는 별로 보답을 못 해줬었어요. 최근 템파베이한테 2연패하기도 하고 그 1승을 거스를 때도 역전승으로 7대6으로 겨우 이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이제 10경기 동안 3할 3푼 1위 6연승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쳤었고 한 번 9안타 친 이후에 이제 지난번 경기도 10안타에 3홈런 치면서 빠따 분위기 자체는 미네소타가 훨씬 더 나아요. 코레아랑 그 루이스 이런 애들 칭찬 되게 많이 했었죠. 제퍼스도 잘 버텨주고 있다고 했었고 반면에 이제 오클랜드도 못 치는 건 아닙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뭐 2할 4푼 7리 치고 이러고 있는데 내일 뭐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평소보다 못 친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경기는 7.5를 준 게 저는 제일 좀 왜 7.5를 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당이 안 좋아도 7.5 정도면 오바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팀 다 이렇게 최근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냥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 시즈 대 레아가 붙거든요. 얘네들도 7.5를 줬습니다. 물론 요즘에 레아가 생각보다 잘해요. 저는 여러 차례 레아는 이 새끼 경기는 답이 잘 안 나온다 막 그랬었는데 최근 5경기는 꾸준하게 괜찮긴 하더라고요. 이닝 대비 삼진 같은 게 적긴 하나 나름대로 잘 막아주고는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딜런 시즌은 올 시즌 초반 사이영을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에서 확 주저앉는 어느덧 그 밥입 같은 것들도 평범해졌고 원래 작년에는 밥입 꼴찌였었다가 올 시즌에는 밥입 1등이다. 운이 많이 따라준다. 수비 도움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시즈가 요즘에는요 많이 안 좋습니다. 직전 경기도 매치한테 3.2이닝 7실점 이렇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시리즈가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 통산 미러키 상대로 그 2경기 정도 해가지고 2.08이었습니다. 딜런 시즈가 50타타수 동안 미러키 애들을 104로 상대를 매우 잘했다.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내 눈에는 요즘의 시즌은 믿기는 어려워. 그게 제일 거슬리네. 저는 7.5를 줬다는 게 조금 반가운 것 같고 글쎄 레아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샌디에고 바다도 오락가락이 아주 심한 팀이잖아요. 얘네들도 한창 좋았다가 식었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2경기는 뭐 12안타 10안타 쳐주고 역전승도 많이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네. 이게 미러키가 요즘 빠따가 조금 별로긴 해요. 저는 맨날 미러키 빠따 구성 같은 것들은 괜찮고 짜임새는 꽤나 있는데 글쎄 좀 요즘에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7.5면은 오바를 가야 된다고 생각은 들긴 드네요. 요즘에 샌디에고 에스트라다 같은 애들 한창 좋았었다가 좀 내려온 모습도 보이고 그 마치 같은 애들도 못 믿어온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LA 팀들끼리 붙는 경기입니다. 다저스랑 천사랑 붙는데 내일 이제 랜던 맥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올 시즌에 한번 콜업 됐을 때는 나쁘지 않았었어. 근데 금방 내려갔었고 내려가가지고 좀 수련 좀 하고 왔는데 최근 6월달에 4.73으로 썩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볼넷도 되게 많았었고요. 딱히 합격점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올렸다. 특히 볼넷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죠. 스티키 산도발도 좀 운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바비비 지금 4등이다. 땅볼 투수이니만큼 수비동을 받아야 되는데
천사는 이제 뭐 UZR, DRS, OA의 여러 가지 수비 지표상으로도 하위권에 속하는 팀이에요. 이제 한 23등 그 정도 이렇게 많이 좀 지키는 것 같던데 뭐 수비 도움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투수의 개인 능력 지금 5.24에 달하는 자책점 대비 FRP 자체는 괜찮다고 합니다. 3점대 후반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운도 없고 기본적으로 볼넷이 많은 친구기도 하고요. 피홈런 같은 것들은 적지만은 안타도 적지가 않다. 네, 뭐 이렇게 2차 스택 같은 게 좋아도 산도발은 다저스 정도의 빠따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예측을 하고 싶네요. 지금 천사의 불펜이 콜로라도랑 더불어서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팀이기도 하고 근데 랜덤 내기 얼마나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산도발은 다저스한테 점수 꽤나 줄 것 같고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보는 게 나아 보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즘에 오타니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키 배치가 없는 다저스 그리고 하위 타선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다저스라면은 이게 빠따 믿고 가기엔 조금 빡세긴 합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사실 슬로바키아랑 우크라이나 이렇게 배당 같은 거 보면은 대회에 대한 기대치는 우크라이나 쪽이 조금 더 있어요. 아무래도 선수 몇 명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가 괜찮다 보니까. 근데 슬로바키아는 포르투갈이 있는 조에서 이런 비슷한 류의 팀들을 다 패고 조 2위를 차지하고 직행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겨우겨우 올라온 팀이긴 한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직접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도 되게 좀 많이 부시를 했었잖아요. 그 경기는 생각보다 루마니아가 아주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무드리크 말고는 딱히 보이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 지로나 듀오인 도우비크랑 시안코프도 딱히 눈에 안 들어왔었고 진첸코는 여전한 수비 리스크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특히 눈에 두드러지는데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왼쪽이 진첸코가 있잖아요. 진첸코는 보통 이 왼쪽에 위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맨시티에서나 이제 아스날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중원으로 가가지고 팀의 이런 볼 배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는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드리크가 물론 열심히 빨빨대며 뛰긴 한데 일단은 팀에서 공격에 대한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의 왼쪽이 그 수비적으로 부실한 편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직전 경기 벨기에랑 슬로바키아 경기에서 슬로바키아는 본인들의 오른쪽 공격 푸츠카라든지 슈란츠, 보제니크 이런 친구들이 있는 오른쪽에서 많은 전개를 했다. 이게 상대팀의 골문 기준 본인들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많이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아까 상대팀의 오른쪽을 막아야 되는 왼쪽 라인이 다소간에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슬로바키아는 일단 짜임새부터가 프란체스코 칼조나 감독의 잘 이뤄놓은 팀이 레브로프 감독의 우크라이나보다는 일단 조직력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물론 뭐 쿠츠카라든지 페카리크 같이 이렇게 좀 늙은 선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직전 경기 로보트카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배당이 좀 후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슬로바키아 사이드에 저는 프레인이라든지 승리 이런 것들 보고 싶어요. 얘네들이 이제 과거에 그 네이션스 리그 같이 비슷한 류에서 많이 묶여가지고 좀 여러 번 붙기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많이 이겼지만은 가장 그래도 최근 경기 슬로바키아가 4대1로 크게 승리한 바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는 이름값 대비 좀 조직력이 안 좋은 편이고 슬로바키아는 이름값은 조금 떨어진다. 특히 전방 쪽에 이름값이 떨어지지만은 팀적으로는 특히 이런 유로 같은 대회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길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고 보여요. 저는요. 저는 한번 슬로바키아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이제 폴란드 대 오스트리아인데 글쎄 지금 오늘 경기에서 레반스프스키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폴란드는 직전 경기 네덜란드를 상대로 그 헤딩골 하나 덕에 쉽게 가긴 했는데 그날 이렇게 전방에다가 부크사 우르반스키 레반스프스키가 없으니까 그리고 밀리크도 지금 부상으로 대회를 낙마한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전방에 조금 많이 뛰면서 수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최대한 빌드업을 어렵게 하기에 이렇게 좀 유도를 많이 했는데 잘레프스키 같은 애들 그리고 지엘렌스키라는 플레이메이커 이런 친구들이 공격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내일 상대가 이제 오스트리아라는 점. 오스트리아는 여러 번 말했지만은 선수단의 이런 그 활동량 같은 것들이 넘사벽으로 좋은 편이고 활동량, 압박, 역습, 랄프 랑닉이 추구하는 바를 지금 오스트리아에 제대로 녹여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평론가들이 오스트리아를 이번 유로 대회에서 가장 이름값 대비 훌륭한 성적을 거둘 만한 그런 다크호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실제로도 직전 프랑스전에서 뭐 한 점을 실점하긴 했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긴 했습니다만은 경기 자체는 괜찮게 했던 편이거든요. 오스트리아도 어쩌면은 이제 좀 골도 넣을 뻔도 했었고 확실히 좀 까다로운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레반도프스키가 오늘 만약에 나온다면은 제가 아직까지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레반도프스키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좀 재능 같은 것들은 오스트리아보다 낫다고 할 만한데, 일단은 조직력 차이가 저는 아주 심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폴란드는 이름값에 대비해서 특히 또 레바도스키가 국대에서는 이룬 게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고, 뭐 이렇게 이번 예선 자체도 잘 치르지 못했었어요. 알바니아랑 체코한테 크게 밀리는, 득점이나 실점 모두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직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도 슈체스니의 선방이나 네덜란드의 결정력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더라면은 폴란드가 선제골을 넣고도 사실 대량 실점을 할 만한 경기였었거든.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상대로 꽤나 잘 싸워주는 모습들이 있었었고, 저는 오스트리아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고요. 언더 같은 거 가고 싶기는 하네요. 뭐 양팀이 2019년에 유럽 예선에서 붙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해. 요즘으로 치면은 저는 오스트리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팀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언더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덜란드 대 프랑스,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재밌을 만한 매치업입니다. 이제 프랑스는 아마도 음바페가 직전 경기에서 아마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리즈만도 막 뭐 출혈도 있었고 되게 험난한 그런 경기였었는데, 아마 음바페가 지금 벤치 스타트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원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휘랑을 위에다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것 같아. 아니면은 파바를 넣고 3백으로 돌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프랑스는 왼쪽 라인이 제일, 아무래도 쿤데가 조금 더 수비적인 기여를 하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 테오와 에르난데스의 전진,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주된 공격 루트거든요. 근데 이제 골이면 골, 사이드 플레이면 사이드 플레이,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맞는 공격수 음바페가 선발로 못 뛸 수도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반면에 네덜란드는 이제 데용이나 쿠프메이너스가 부상 때문에 아마도 대회를 못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제일 약점이고, 직전 경기에서도 데파이의 이런 좀 뭐 부실한 득점력이라든지 학포도 그나마 골을 넣긴 했지만은 얘도 늘 주사위과 선수죠. 사비 시몬스도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볼만한 점이 별로 없었다. 그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둠프리스보다 그냥 아싸리 프림퐁 넣어가지고 우측면에 공격을 강하면 어떨까. 왜냐면 시몬스가 얘네들도 그 사이드 플레이를 많이 하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유형의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우측면에서, 아무래도 나다나케가 수비형 선수다 보니까 우측면에서 이렇게 측면 지원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둠프리스보다는 저는 프림퐁 카드가 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반대편에는 테오가 많이 올라간 선수이기도 하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좀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를 해야지 이게 좀 아다리가 잘 맞는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둠프리스 대신에 프림퐁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긴 합니다. 일단은 얘네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같은 조에 속했었고 프랑스가 두 경기 모두 승리한 바가 있었다. 프랑스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그 지브롤터 상대로 14대0 이렇게 대승을 거두기 전까지는 딱히 약팀들을 그렇게 잘 패지는 못하는 반면, 이렇게 비슷한 클래스인 네덜란드를 개패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네덜란드가 특히 수비진이 매우 단단한 편이고 공격은 아쉬운 반면 중원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다,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할 만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재능의 영역에서는 프랑스한테 많이 밀리는 양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프랑스에 음바페가 없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좀 햄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비슷한 의미로 언더도 나쁘지 않기는 한데, 프랑스의 2.0 배당도 괜찮아요. 프랑스의 일반 승이 2배가 넘으면 사실 햄무를 가는 필요가 별로 없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이거 기록식으로 1대0 승리도 사놨거든요. 프랑스의 1대0 승리도, 그것도 아마 6배가 조금 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지금의 프랑스 수비벽을 생각했을 때는 상대팀한테 많은 실점을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프랑스 수비는 강력하니까. 그리고 캉테, 저는 사실 캉테가 이제는 유럽 무대도 떠나고 과연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오스트리아전에서 캉테의 활약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전한 클래스를 비춰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중원 싸움에서도 프랑스가 네덜란드 상대로 괜찮을 것 같다. 네덜란드의 수비벽이 단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프랑스의 저는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거든요. 이렇게 예선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 근데 프랑스의 일반 승이라든지 햄무 이런 쪽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랑 칠레의 맞대결이 있는데요. 둘 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남미 팀들끼리 붙잖아요. 이 두 팀이 일단은 좀 앙숙 관계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도 옛날 막 그 잉카 문명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약간 그 고대사적인 측면에서도 앙숙이고, 가깝게는 이제 그 19세기인가? 그때쯤에는 전쟁을 한 적도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얘네들이 지난 20년 동안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겼던 게 2000년대예요. 2000년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신설된 남미 예선 가장 두 팀의 첫 경기 때 무승부가 난 이후로는 지난 24년 동안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경기들, 남미 팀들 보통은 언더 게임들이 꽤 많고 이래서 이거를 언더나 무승부 사이드를 봐볼까 했는데, 얘네들이 무승부가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좀 기록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조금 사리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거는요. 칠레의 감독이 보면은 여기는 가레카라는 분이거든요. 가레카라는 분. 근데 이분이 과거에 페루 대표팀 감독이었었어요. 2022 월드컵에 진출을 실패하고 나서 이 가레카 감독이 잘렸는데 페루 대표팀을 거의 한 4년 넘게 지도를 하다가 칠레 대표팀 감독으로 이제 올해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부임을 하면서 이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클라우디오 브라보나 마우리시오 이슬라 칠레 대표팀 최전성기에 활용했던 선수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칠레가 최근 이제 A매치 보면은 가레카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그 유로 예선에서 체코랑 폴란드를 꺾고 조 1위를 차지한 알바니아를 3대0으로 꺾었었고 제가 이 경기를 알바니아 쪽을 봤거든요. 근데 칠레가 3대0으로 이겼었고 그리고 프랑스랑도 생각보다 괜찮게 싸웠다. 그리고 언더의 화신 파라과이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했다. 제가 칠레를 상대로 하는 파라과이라든지 알바니아 이거 전부 다 칠레의 반대 사이드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칠레한테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이게 감독이 바뀌면서 칠레가 확연하게 좋아진 모습이 있더라. 이런 베테랑 선수들 콜업한 거라든지 왜냐면 이게 그전 감독일 때는 좀 수비진에 특히 골키퍼도 그렇고 수비진 쪽에 뭐 카탈란이나 코르테스 이런 애들 좀 배치를 하면서 다소간의 세대 교체? 뭐 그런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했었는데 이 새로운 감독이 그전에 잘하던 선수들을 불러들이고 좀 이제 칠레에서 이제 좀 미래라고 평가받는 이제 오소리오라는 친구 이 친구가 조규성 선수랑 같은 팀에서 뛰는 친구거든요. 근데 좀 이제 유럽 대륙에서도 이런 뭐 드리블러로서 많은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페루보다는 칠레의 전력이 지금은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대 맞대결도 따지고 보면 페루보다는 칠레가 많이 이겼었고 가장 이제 가깝게 치러졌던 10월달 맞대결에서도 칠레가 승리하는 모습도 있고 이래가지고 코파 아메리카 본선에서는 원래는 뭐 햄무라든지 언더 무승부 이런 쪽으로 보는 게 편한 대회이긴 한데 아까 말했던 그 페루 대표팀 감독이었다가 잘리고 칠레로 온 바레카 감독의 복수심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준 특히 고참 선수들을 불러들인 칠레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저는 주목하고 싶고요. 이 경기는 한번 칠레 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